자, 하여간 그런 점에서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최근에 그러니까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요.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이제 가고 있고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젠가요? 저기 저 뉴스공장에 나가서 잠재 성장률 OECD 꼴찌했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는 거. 이게 다 있잖아요. 상호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재벌, 검찰, 언론, 모피아가 지금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요. 국가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저께 끝날 무렵에 잠깐 멘트를 했더니만 이거 한 달 전에 나온 자료다. 이렇게 멘트를 하니까 오늘 김어준 공장장이 그 김어준의 생각에서 이거 다시 언급을 했죠. 그 GDP 대비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다. IMF 재정 모니터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게 10월 13일 날 이게 그러니까 보도한 10월 13일 날 발표한 자료예요. IMF에서요.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방송도 하고 반박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꺼집어낸 이유. 이 시점에서 다시 꺼집어낸 이유. 예? 뭐겠습니까요? 국가 채무 겁박이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니까는 국가 채무가 지금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뭐 이런 거는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정치 운동하는 거죠. 언론의 정치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치질이에요. 예?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분석을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재벌, 검찰, 언론, 그 다음에 모피아가 한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IMF예요. IMF에 그 맨 밑에 빨간 박스로 돼 있잖아요. 피스칼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치면은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요. 이게 뜹니다. 그래서 올해 거, IMF가 1년에 2번씩 그러니까는 이걸 발표를 해요. 재정 모니터도요. 경제 전망도 1년에 한 2번. 보조자료로 그러니까 중간에 보조자료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정식적인 건 2번. 봄에와 가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여기 보세요. 우리 사이트의 주소에 보게 되면 2021년 10월 13일 날 발표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피스칼 모니터라고요.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또 구하게 되면요. 보면은 이런 겁니다. 2026년까지 거기 이제 그 정부 채무죠. 정확하게는요. 정부 채무요. 국가 채무는 가계, 기업, 정부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정부 채무가 2026년까지 그러니까는 수치가 쭉 거돼 있어요. 2007년부터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2026년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해잖아요. 앞으로 5년 후지요. 5년 동안에 그 재정 전망을 그러니까는 각국별로 다 이거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전망치를 추산을 해가지고 추산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IMF에다가 우리나라 기재부가 제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2026년도에 지난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증가한다 이거예요. 밑에 보게 되면 2021년에서 2020년 전망치가 15.4%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최고다. 선진국가 중에서 이런 얘기를 기사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21년부터 26년 이 수치는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5년간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재난 상황 말고도 5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채무 증가 쉽게 얘기하면 5년 전이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마지막이 2016년이잖아요. 2016년 대비 올해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잖아요. 팩트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독일 다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낮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은 2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더 이 정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저기 가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까지 보더라도 그래요. 네? 2007년부터 2026년 혹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보더라도 보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맨 왼쪽 해놨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독일 정도 빼놓고는요. 예? 독일 정도 빼놓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확정치 같은 경우는 전혀 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향후 5년간. 근데 이 향후 5년간이라는 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IMF의 재정 모니터를요. 쭉 장기 추이를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뉴스 공장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해잖아요. 2017년도에 IMF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 IMF가 정부 채무를 그러니까 2017년도를 5년 전에 전망했던 거. 정부 전망했던 거하고 실제로 2017년도에 실제 정부 채무율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진국가의 숫자가 30개였었습니다.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가가요. 그런데 한 나라도 맞은 나라가 없어요. 좀 맞는 나라는 없다고 쳐요. 맞는 나라 없나 치는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이 수치가 5% 미만, 5에서 10%, 10에서 20%, 20%포인트 이상 이게 뭐냐면요. GDP 대비예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인 거예요. 예? 5%포인트 이상이라면 GDP 대비 5%포인트라면 선진국가의 경제 규모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5%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편차가 나는 나라가 30개국 중에서 25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IMF의 재정 모니터에 나와 있는 전망치가 이렇게 엉터리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사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나라는 10에서 20%포인트 차이를 그러니까 보였었어요. 2017년도 자료는요. IMF 자료에 따르면요. 맞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맞는 정도가 GDP 대비 10%포인트 이상이 대부분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예? 이런 수치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2018년도 거도 봐보세요. 2018년도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전망치가 언제 나왔냐면 5년 전인 2013년도에 나와요. 2013년도 전망치하고 2018년도 실제치를 비교를 했어요. 그 당시도 선진국가를 30개로 분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게 30개국이나 돼요. 아니야, 30개 중에서 25개국이에요. 대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5% 미만도 큰 차이인 겁니다. 어? 미국의 GDP 1% 얼마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한 21조 달러, 22조 달러 된다면은 2조 달러가 넘는 거예요. 이거 큰 규모잖아요. 이렇게 못 맞춰요. 지금 올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올해 초과 세수도 얘기하잖아요. 올해 세수도 맞추지 못하는데 올해 거도 5년을 그걸 어떻게 맞춰요? 예? 기재부가. 예? IMF는 기재부들이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2019년 칩니다. 2018년 맞죠? 2018년도에도 선진국가가 30개였었는데 아니 34개 국가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34개로 4개 국가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때도 보게 돼 34개 국가 중에서 20개국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요. 네? 5%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전망했던 거하고 실제 2019년에 실제치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도 비교할 수 있어요. 매년 매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20년, 지난해는 35개 국가로 선진국가가 하나가 더 늡니다. 예? 선진국가의 숫자가요. 35개 국가 중에서 25개 국가가 5%포인트 이상 차이 났어요. 5%포인트 이상. 예?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올해 2021년은 2016년에 전망한 거하고 올해 실제치하고 35개 국가 중에서 28개국이 5% 이상 차이 났어요. 예? 한국도 보게 되면 10몇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안 맞는 걸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저희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 1인당 정부 채무를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어요. 우리나라는 2021년 말 기준이에요. 기재부가 내면 분기별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근데 G7 국가들은 분기별 자료가 나옵니다. G7만 하게 되면 기축통화국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도 포함시켰어요.
11월 초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국가의 정부 채무를 제가 쭉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한국은 2021년 말 기준에 964조 정도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예? 특별한 일이 없느나 이걸 거의 확정 이렇게 돼가는 저겁니다.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미국하고 일본은 경이 넘어요. 경. 예? 1000조가 넘으면 그다음에 경이잖아요. 넘는데 인구가 차이가 있으니까 인구를 비교를 해가지고 옆에 이제 인구도 다 소개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5,182만 명입니다. 예? 이걸 인구를 가지고 딱 대비해 보니까 1인당 정부 채무가 한국은 뭐냐면 1,86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미래 세대가 뭐 갚아야 될 돈이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요, 1억 805만 원입니다. 1인당 정부 채무가. 예? 일본도 1억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미국 9,237만 원이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6배가 1인당 정부 채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싱가포르나 G7 국가에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크게 준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이런 기사 안 씁니다. 그 나라 기자들은요. 이게 대한민국 기자하고 소위 다른 선진 국가들 기자들의 이 수준 차이예요.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예? 이런 기사 안 씁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 안 써요. 예? 그런 거 기사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국 대비 배율을 제가 쭉 했잖아요. 정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올해 47% 정도 예상됩니다. 47.2% 정확하게요. 그런데 싱가포르가 얼마입니까? 154.7%예요. 154.7%. 그런데 국가신용등급은 AAA입니다. 제일 높아요. 예? 제일 높은 등급. 이게 지난 한 25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한 60%포인트에서 쭉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 채무가 저렇게 증가해도 싱가포르는 국가신용등급이 한 번도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과거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많아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가신용등급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용평가잖아요. 신용평가. 우리가 개인한테 돈 빌려줄 때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상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상환 가능성이 낮은 사람한테는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 나라가 내가 투자한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 투자한 걸 돌려줄 돈이란 건 달러잖아요. 달러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뭡니까?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예요. 싱가포르가 경상수지 흑자가 높고요. 외환보유고가 제가 여러 번 보였잖아요. GDP 대비 90%만 이렇게 쌓고 있다고요. 예? 싱가포르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환율 조작고 이렇게 겁박을 해도 신경 안 써요. 옆에 나는 대만도요. 예? 그래서 신용등급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싱가포르가요. 싱가포르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많다 보니까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채권도 발행 안 해요. 국가가. 예? 싱가포르하고 비교를 싱가포르는 이 도시 국가잖아요. 예? 개방도 많이 한다고. 이 중개 무역 그렇게 하는 나라니까요. 예? 그런데 정부 채무가 155%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3배 이상이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싱가포르가요, 일본,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예? 이탈리아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싱가포르가 저렇게 되는 거는요. 정부 채무가 저렇게 높고 계속 국가신용등급은 AAA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정부 채무 타령하시는 분들.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한테 반박 좀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리고 미래세대한테도 보게 되면은 미래세대한테도 가장 많이 지금 빚을 주고 있잖아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1인당 국민 1인당 이 채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예? 일본보다 더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싱가포르 그럼 국민들 이거 가지고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엄청난 빚을 떠안겨준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지 아세요? 싱가포르 국민들이요? 참,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하게 되면요.
참 진짜 비웃어요. 비웃어. 예?